대보각 선사 어록 112번째 시간입니다. 실중기연 10번째.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향엄의 상수화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승려가 말했다.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가 말했다. 호두 상자가 대중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어떻느냐? 승려가 말했다. 아까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가 말했다.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나무 위에 말이냐, 나무 아래 말이냐. 승려가 말이 없자 대가 곧 때렸다. 이 향엄의 이 상수와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나무를 이렇게 붙들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하여튼 나무에 올라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일. 이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었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천길 만길 이 절벽에 가까스로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떤 상태로 올라갔냐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나무 가지를 자기 입으로 꽉 물고 지금 안 떨어지려고 지금 발부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절벽 밑에서 나무 밑에서 어떤 스님이 물어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지금 이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안 떨어지려고 입으로 꽉 물고 있는 이 양반이 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이 대답하지 않으면은 이 도를 물었는데 그 물음에 어긋날 것 같고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어찌 하겠느냐 이 질문이거든. 이 향엄 선사가 상당해가지고 법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모인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럴 때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대중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호두라고 하는 이 상자가 있었어요. 호두 상자라고. 향엄 문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이죠. 호두 상자가 대중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향엄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엄이 하하하 웃고 법상에서 이제 내려왔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다 나왔어요. 근데 호두상자가 대중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지금 입실한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이 향엄의 상수화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건 대가 물은 겁니다. 이 향엄 선사의 이 상수화 매달려서 법을 물었는데 말하면 떨어져 죽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은 물음에 어긋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떠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승려가 말했다.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랬어요.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뭐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 자고라고 하는 게 뭔 새겠죠. 예, 봄에 우는 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봄이 되니까 이 자고라는 새가 이렇게 지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걸 보면은 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 물론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도 뭐 당연히 봄이 되면 뭐 뻐꾸기 울음소리도 나고 뭐꽁 울음소리도 나고 뭐 자고라는 새는 우리가 뭐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새가 지적인다 뭐 어떤 이 사실을 얘기하는 측면도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법을 물었는데 이렇게 답을 하는 거는 물론 뭐 이 사실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그냥 보통 뭐 일상의 일로 그냥 이 법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법을 답하고 뭐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 안목이 있다 그러면은 군더더기 하나 붙이지 않고 향험의 상수화에 대한 예, 답이 됩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붙지 않는 답이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이다 하더라도 분별을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다 군더더기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군더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이게 분별을 벗어나서 에,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말만 알아듣고 분별로 그럴듯하게 대응을 하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 뭐 이 선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모였을 때 뭐 이전에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뭐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으로도 답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그대로를 그냥 곧장 얘기하는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을 때도 눈앞에 잣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을 가능성이 99%예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뭐 차 한잔 해라. 그거는 차를 마시고 있을 때나 뭐 예를 들어서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차나 한잔 해라. 이렇게. 차도 없는데 차 한잔 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게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그냥 그대로를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직지죠. 그게 직지입니다. 뭐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눈에 지금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그대로를 얘기해 버리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곧장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곧장 얘기할 때는 그래도 지금 당장 보이고 들리는 거 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죠. 생각해가지고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잘 하질 않아요. 그냥 즉각 할 때는 그냥 당장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여태 제가 얘기를 했듯이 당연히 봄 되면 뭐 뻐꾸기 노랫소리가 들리죠. 그건 뭐 경험적인 사실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경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해마다 경험하는 예, 예, 경험에서 알고 있는 어떤 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분별을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분별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 향엄의 상수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가 뭡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한다 그럼 떨어져 죽어요. 답을 안 한다 그럼 그 질문에 어긋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로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했을 때 답을 하든지 아니면 도가 뭡니까 했는데 지금 답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입장에서 그 질문을 무시하든지 둘밖에 없잖아요. 질문이 있을 때는. 공부하실 때도 그러지 않나요? 도가 뭡니까 이러면은 내가 답을 할 수 없든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아니면은 도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고 답을 하든지 근데 도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면 그건 다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하든지 침묵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는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하고 또 똑같냐면은 뭐 같은 얘기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되고 감고 있어도 안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되고 감고 있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에 참 예, 제가 자라면서 예,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저도 별 머리를 다 굴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눈을 한 반쯤 감고 반쯤 뜬 거는 이게 뜬 건가 감은 건가 이걸 떴다고 해야 되나 감았다고 해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이 선의 가르침에서는 저같이 그런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떴다고 해도 떴다고 해도 안 되고 감았다고 해도 안 되고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고 다 안 돼 그냥 다 안 돼. 그럴 때 어떠냐는 거야. 눈을 떠서도 안 되고 감아서도 안 된다. 왜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반쯤 이런 거 말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향엄의 상수화가 그런 얘기거든. 향엄의 상수화가. 말을 하면 죽는 거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어긋난 거고. 이럴 때 어떠하냐. 이거를 책상 두드리는 소리다고 해도 안 되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무엇이냐? 뭐 이런 말이거든. 그렇게 물었더니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선문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뭐 엉뚱한 말이죠. 엉뚱한 말. 지금 말을 하면 죽는 상황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에 어긋나는 거고 그때 이걸 내가 어찌해야 되나 그랬는데 무슨 봄바람이 불면은 뭐 자고새가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뭐 한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세속에서 쓰고 있는 선문답이지 엉뚱한 답 동문서답 세속에서는 선문답이 동문서답이잖아요. 대가 말했다. 호두상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모르겠어요. 뭐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뭐 실상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이렇게 체험이 없고, 또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적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몰라, 이제 감으로는 뭐 이런가 보다 이럴 수는 있어도,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향엄이 하하 웃고 법상에서 내려와 버렸거든. 근데 이 말 자체가 하여튼 궁금하긴 해요. 이 말을 그냥 이해로만 이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저는 좀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그 뒤에도 의문이죠. 이 말 듣고 왜 향엄 선사는 하하 웃고 법회를 마치고 내려왔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오른 거. 나무에 오른 거는 지금 그 상황이죠. 올라서 나뭇가지를 입에 꽉 물고 그냥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눈을 떠도 안 되고 감아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고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 그럴 때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 똑같아요. 이걸 볼펜이라고 해도 안 되고 볼펜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이걸 소리라고 해도 안 되고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안 돼. 그럼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 나무에 오른 일은 딱 지금 그 일이에요. 그 일. 지금 그 상황이잖아. 나무에 오른 일. 나무에 오르기 전은 뭐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때예요. 그런 갈등이나 번뇌나 어떤 이 취하고 버림이라고 하는 게 없는 때입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생각이 일어나기 전, 말하기 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 분별하기 전 이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분별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 가정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론이야. 가정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말하기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마음 공부하는 데서 말하기 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말만 있어, 말만. 생각하기 전 말만 있어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말만 있어, 말만. 그런 걸 제가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론. 이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거. 생각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고요. 실제 동물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이잖아. 용, 뭐, 이무기도 그렇지. 봉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 뭐 이런 거. 우리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 실제 상황에는, 현실에는 없어요. 그런 게. 마찬가지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생각 속에서나 가능하지.
그게 뭐 우리가 그 분별이 됩니까?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제가 이 설법할 때. 뭐 생각하기 전에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 물론 뭐 그게 좋지 않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자꾸 뭐 말하기 전이다, 그럼 말하기 전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말하기 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분별 이전의 일, 뭐 이런 걸 이렇게 붙들어 버리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을 진실이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현재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 네가 생각할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일,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기 전, 세상이 생겨나기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뭐가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지. 이미 생겨나 버렸잖아.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생겨나기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아는 거잖아. 없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없는 거는 우리가 가정은 할 수 있어요. 없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없는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세상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안다고. 없는 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있는 것은 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그러고 시계라고 그러고 책상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이라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다. 이거는 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다란 말도 못 하는 거죠.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없다고 그러지.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나무에 올랐을 때는 이미 분별할 때 분별할 때 일 그거는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 다 분별이니까 그딴 건 얘기하지 않고 호두 상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뭐 안 떨어 죽으려고 그냥 이빨로 가지를 꽉 물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누가 돌을 물으니까 저거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대답하면 죽게 생겼고 안 하면은 저 질문에 어긋나고 뭐 그런 갈등 그런 건 다 분별할 때 일이니까 그런 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분별의 일은 분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상관하고 분별하기 전 분별을 벗어난 그럼 이 분별을 벗어난 스님 분별을 벗어난 이거 얘기하십시오 이 말이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향엄이 듣기에는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를 이 호두 상자가 발로 걷어 차버린 거야. 향엄의 올가미가 이 호두 상자한테는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향엄의 발목을 꽉 잡아놓을 무기가 안 돼. 이 호두 상자의 발목을. 그딴 거는 때려쳐버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공을 돌려줬어요. 지금 그런 분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스님이 굳이 말씀하신다 그럼 분별되지 않는 이거나 한마디 하십시오 이렇게 공을 돌려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어떻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승려가 말했다.
아까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향음의 상수화에 대한 질문도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했고, 호두상자의 이 말도 아까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까 다 얘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전에 뭐 봄바람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대신 한다는 말인지, 쉽게 말해서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인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인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아까는 뭐 봄바람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한 대 때리고 쫓아내질 않았어요.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충분히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거든.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말이기도 하니까,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봄바람이 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 대 때려서 내쫓았을 것 같아.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놈이 하고. 근데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 자체다 그러면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미 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서 말할 것도 없고 말로 설명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분별 이전을 물었잖아요. 분별되지 않는 걸 물었고, 분별되지 않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걸 물었기 때문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 따로 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가 한 번 더 물어요.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네가 아까 얘기했다고 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를 대는 지금 이걸로 한번 알아들은 척하고 묻는 거예요.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나무 위에 말이냐 나무 아래의 말이냐. 나무 위에도 일이 어떠냐 했을 때 이 말을 했으니까, 나무 아래 얘기를 했는데도 또 아까 다 말했습니다 하고 이거하고 퉁 치니까, 그러면 네가 얘기한 그건 나무 위에 말이냐 나무 아래 말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선문답을 보면은 선지식이 하긴 배우는 사람의 어떤 대답에서 그 대답이 분별 속의 일인지 분별 밖의 일인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거는 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보면. 그러면 네가 아까 말한 것은 나무 위의 일이냐 나무 아래의 일이냐, 이거를 물론 이제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무 위의 일은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듯이 분별의 일이고, 나무 아래의 일은 분별 밖의 일이니까, 뭐 이걸 그렇게까지 빨리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생각해내서 어떤 이 분별 속의 일과 분별 밖의 일을 가지고 뭐 또 순발력 있게 답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늦었어요. 나무 위의 일과 나무 아래의 말이 똑같았잖아 이 스님은. 이미 늦었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빠져나가질 못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위의 일이냐 나무 아래의 일이냐, 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말이 나올 수가 없지. 나무 위의 일이다 해도 어긋나고 나무 아래의 일이다 해도 어긋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다고. 자기는 잘
대답을 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말해놓은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나무 위에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무 아래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녀가 말이 없자 대가 곧 때렸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이 한 대 때리려고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한 대 때리려고. 제 이야기입니다. 실중기연 11번째. 대가 성녀에게 물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어떻느냐. 이건 석두희천이 약산유엄이라고 하는 스님을 가르칠 때 쓴 가르침이에요. 약산유엄을 가르칠 때. 근데 이제 이게 이 석두이천의 가르침이 나오니까 그냥 또 제가 이게 마주오록에 나오는데 체험하고 한 뭐 1년 됐을까요? 1년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1년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제가 마주오록을 읽으면서 이 석두이천이 약산유엄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구절이 나왔어요. 마주오록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 가르침이다, 법문이다, 또는 이 법을 드러낸다,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낸다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어떤 뭐 물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제 나름의 어떤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이게 왜 가르침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거는 뭐 어디 세속에서나 하는 말이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이러니까 또 어쩐지 좀 아니 가르침이다. 그러면 뭔가 좀 그럴듯한 이 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이 마음이 꼭 부처다. 이런 가르침은 뭔가 마음이라는 말도 있고 부처라는 말도 있고 뭐 색즉 시공이다. 그럼 색이라는 말도 있고 공이라는 말도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약산유엄이 못 깨달았거든요. 석두이천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석두이천이 약산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인연 아니야. 마주한테 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석두가 머물고 있는 곳하고 마조가 머물고 있는 곳이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중국은 워낙 넓어가지고 석두는 말 그대로 이 바위입니다. 이 돌석자에다가 머리두자인데 이 머리두자는 전미사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의미 없이 머리두자를 쓰는 단어 중에 화두라는 말도 있어요. 화두 많이 들어보셨죠? 화두를 우리나라 어느 분이 번역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머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냥 화자는 말화자고 이 두자가 이 머리 두자니까 말머리다 이렇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어떤 이 한문에 대한 이 지식이 얕아서 그래요. 전미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런 때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석두는 왜 석두가 됐냐면은 석두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이 이 바위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뭐 석두 희천이다. 그런데 그게
그 산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게 남악인지 뭐 남악산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마조는 강서지방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리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깝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 강서에 마조한테 가거라 해가지고 예,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예, 마조 스님한테 예, 걸어가는 그 시간이 예, 자기가 믿고 의지해서 공부하는 선지식은 석두 2000이었는데 예, 너는 여기 인연 아니니까 강서의 마조한테 가. 그저 마조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마 걸어가면서 공부됐을 거예요. 예,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마조한테 가서 예, 오게 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석도 스님한테 이 법을 물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도 안 된다. 어떻느냐. 근데 한마디도 못 했던 거지.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예,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마조한테 물었거든. 마조는 이 말 듣고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참 예, 마조도 그렇게 답을 해가지고 제가 더 그랬어요. 어떤 때는 뭐 자기는 뭐라고 그러더라. 눈을 뭐 치켜뜨고 눈썹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을 치켜뜨고 눈썹을 움직이게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답을 해야 돼. 말도 기억하기 싫어. 근데 약사는 더 희한한 사람이야. 맞아. 아니 그 말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뭐 눈썹이 어쩌고 뭐 눈을 치켜뜨고 몰라. 지금 읽으면은 제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야, 약사는 더 이상해. 그 말 듣고는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깨달아 버렸어. 마주가 딱 보니까 이놈이 이 말 듣고는 그냥 갑자기 뭐가 그냥 쑥 내려가고 다 해결이 된 것 같은 이 모습을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요. 약사한테 마주가. 그랬더니 약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석도에 있을 때는 그게 석도에 있을 때는 이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어떠냐 이 말이 이때. 예, 석도에 있을 때는 모기가 무쇠수 등 위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약사니. 그 말 듣고 마주가 예,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예, 그 정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 약산 유엄이 깨닫게 된 어떤 인연, 계기가 된 가르침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뭐 안 해드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저희 도반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이 두 상황이 아닌 거를 하나만 가지고 오시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다 틀어 막아 놓고 거기서 한번 살아 나오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라니까. 뭐를 가르쳐 주는 무슨 지식, 뭐 방법, 수행, 갈구, 닦음 뭐 이런 거 없어요. 깨닫는 건 간단하거든. 깨닫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싹 틀어 막기만 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근데 살아서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망감도 들지. 절망감 들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걸 다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절망을 안 해? 지금까지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도 하고 뭐 산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혀버렸어. 깨닫는 건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 어떤 생각, 의식이 그냥 갈 곳을 잃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유일한 이 장애물, 깨달음을 유일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우리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분별, 망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저절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고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분별만 틀어 막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분별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제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다고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을 자기 스스로는 틀어막을 수도 없고 자기가 분별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이 어렵죠. 그러면 또 물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고. 네, 공부가 늦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뻔하잖아요. 우리 이 깨달음, 우리 이 본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 제가 금방 얘기했죠. 우리 생각이라고. 그냥 공부가 들인 분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뭐지?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은 느릴 수밖에 없지. 아직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 마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놈의 의식 생각만 그냥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틀어 막아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근데 이런 말이,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말이 이 약이 되려면은 나한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화살이 내 심장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이 무게 이런 걸로 다가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고? 뭐 색즉시공도 아니고 아공 법공도 아니고 일체 유심조도 아니고 뭐 별로 뭐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무래도 이 문자를 배우고 평생 익혔기 때문에 좀 그럴듯한 말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미 가치를 주고 살거든요. 그럴듯한 말에. 근데 이런 말에는 잘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볼펜이라고 해도 안 되고 볼펜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걸 소리라고 해도 안 되고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좋은 겁니다. 뭐 아공, 법공이니 뭐 색즉 시공이니 일체 유심조니 이런 것보다 그렇게 이 어떤 이 뜻으로 헤아릴 수 있는 어떤 문자나 개념이 있는 것보다 이래도 안 되고 이리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이건 소리라고 해도 안 되고 굳이 말로 하자 그럼 말로 해야 된다 그러면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런 말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이 어떤 이 개념이나 문자나 어떤 생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선에서는 이 문자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아까, 아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누가 돌을 물었다. 봄이 되니 따뜻합니다. 이렇게 답한다니까, 선에서는. 부처가 뭡니까?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해버려요. 거기는 뭐 색이니 공이니 뭐 일체니 뭐 하나니 이런 말이 없어요. 뭐 불이니 중도니 이런 말 없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예, 어떻느냐? 예, 승려가 말했다. 모두 됩니다. 그래서 모두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말을 해도 상관없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뭔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생각을 안 하는데 생각 안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말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생각을 해도 일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일이다 그러는데 당연히 그건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뭐. 분별하지 않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도 마찬가지. 분별을 벗어났는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거를. 분별을 벗어났다는 말도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분별을 벗어났겠습니까? 이미 뭐가 있다고 분별을 해버리는 거잖아. 제가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뭐 그분들이 선정이니 삼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행하시는 분들이 선정이다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정 삼매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상태가 뭔가 텅 비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건 선정이 아니죠. 그건 삼매가 아니지. 그리고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뭔지가 우리가 어떤 상태로서 느낌으로서 있다 그러면 그건 있는 거지.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남아 있든 무슨 느낌이 남아 있든 생각이 남아 있든 감정이 남아 있든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다는 말은 분별을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말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없다. 정멸을 얘기하는 게 정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뭐 이런 알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편으로 말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거 없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도 온갖 말을 하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모두 됩니다. 이거부터가 뭐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가 뭐 분별되지 않는 이 생각 없는 게 어떤 건지를 지가 안다는 얘기야.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아는 건 분별되는 것만 압니다. 분별되지 않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한테는 이 감각 기관이 만약에 있다. 그럼 보통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6개밖에 없어요.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뭐 코로 냄새를 맡고 뭐 혀로 맛을 느끼고 이 몸으로는 어떤 이 촉감, 촉감을
느껴서 알고, 생각으로는 뭐 우리 의식으로는 온갖 것을 생각해서 없는 것도 만들고 가설도 하고 상상도 하고 뭐 과거의 일 객관적이다라고도 하면서 이 온갖 것을 다 생각으로는 만들 수 있죠. 그 6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분별이다, 알미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다 하는 건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6가지.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상이? 그래서 분별되지 않는다. 뭐 생각이 없다. 이런 거 몰라요, 그거는. 뭐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굳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받아서 뭐 교통사고 났거나 뭐 이럴 때 의식불명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두드려도 못 알아듣고 말 시켜도 못 듣고 귀가 있는데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뭐 모습을 못 보고 뭐 그걸 의식불명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러다가 깨어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에는 뭘 뭐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생각해서 알고 이런 게 없잖아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죠. 우리 잠자는 거하고 똑같지. 잠잘 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방편으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해도 이거고 생각을 안 해도 이겁니다. 이렇게 방편으로나 하는 거예요. 모두 됩니다. 대가 말했다. 달콤한 복숭아 나무를 내던져 버리고 산에서 자라는 신오얏을 따는구나. 그냥 때려서 내보내지. 그냥 뭐 이렇게 또 이런 말이 더 좋을 때도 있겠죠. 달콤한 복숭아는 내던져 버리고 복숭아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눈에는 달콤한 복숭아로 안 보이는 거야. 뭐 무슨 뭐 흙덩이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수고롭게 산에 올라가서 신오얏을 딴다. 이 오얏이 자둔가 시다고 하는 거 보면 자둔가 봐요. 우리나라 성 중에 많은 성 이씨 성이 있잖아요. 그 오얏이 씨라고 그러는데 오얏이 자둔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자기 손에 있는 이 달콤한 복숭아는 뭐 흙덩이나 돌덩어리 보이니까 그냥 내던져 버리고 사실 이 복숭아가 우리 본래 면목이죠. 자기한테 이미 갖춰져 있고 쓰고 있는 이 지혜는 내던져 버리고 겨우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그 알량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얘기하고 또는 법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고 그러고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자기 지혜는 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다 쓰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지 못하니까 여기 통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잖아요. 배우고 익힌 거밖에 없잖아. 경험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애써서 산까지 올라가지고 신 오야 따려고 애쓰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기 손에 이미 갖춰져 있는 이 실상, 이 진실 이거 하나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